첫 번째 가보죠. 날 미행하는 스파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린 사건, 담배 피우러 나오는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한 미치광이의 사건. 자, 피의자 백 씨입니다. 범행 동기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어제 피의자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는데요. 누군가 내 귀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한 거다. 이런 황당한 진술을 한 겁니다. 또 이날 범행 전 골프 가방에 일본도를 넣은 채로 아파트 단지 정문 근처를 수분간 배회한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다른 목격담에 따르면 평소에도 신주단지 모시듯이 낚시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는 지난해 말에 다니던 대기업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 후에 그 즈음에 구입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는 걸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정신감정 의뢰도 신청할 예정이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도 진행하려고 했지만 백 씨가 거부하는 상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과 함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도청장치, 스파이만 보면 그냥 미치광이 같긴 한데, 자, 회사 상사와의 갈등 이후 퇴직, 그리고 일본도 구입이라면 뭔가 또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이제 뭐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또 스파이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혹시 이 사람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백 씨 같은 경우는 경찰로부터 일본도를 소지 승인을 받은 지난 1월 이후에 총 7건에 달하는 경찰 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고함 지르고 시비 걸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도와 관련된 어떤 그 사고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전조 현상이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사하고 갈등을 하고 난 뒤에 퇴직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도를 구입을 하고 소란 난동 끝에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1월 이후에 내면적인 어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그 피해 대상을 선택하고 뭔가 이렇게 고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시비가 붙어가지고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예 흉기를 메고 다니면서 시비를 걷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오늘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전신 다발성 좌절창, 즉 다시 말해서 찔리고 베인 그런 아주 처참한 상태로 피해를 당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뭐 참고로 하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우산 나눔 했다가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문 밖으로 뭘 밀고 지금 들어와요, 지금. 야, 제보자가 우산을 끌어다가 그대로 엘베 앞에다 딱. 알고 보니 이웃들한테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하면서 무료 나눔을. 자, 그런데 한 여성이 잠시 후에 저렇게 오더니 아이고 2개를 들고 가네 저거. 아이고 그거 사라집니다. 자, 그러더니 다시 백도를 하더니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저것도 들고 갔어요. 아, 이게 뭔가요? 했는데 또 백도를 했어. 붙여놓은 안내문까지 제거를 합니다. 아이고 미션 클리어. 아, 진짜 좀 해도 너무하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지난 26일 금요일에 인천의 한 뷰티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뷰티샵 사장인 제보자는 이날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걱정이 돼서 상가 같은 층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산 6개를 무료로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CCTV를 통해서 한 여성이 남아있던 우산 4개와 우산꽂이를 가져가고 보신 것처럼 안내문까지 뜯어버린 걸 목격했는데요. 제보자는 화가 나서 이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에 공유를 했습니다. 안내문이 있던 자리에 경고문도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여성 당사자는 아니고 여성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 2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많아서 우산을 더 가져갔고 우산꽂이를 가져가도 되는 줄 알고 가져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우산은 원래 선의로 나눔한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우산꽂이만 돌려받고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자, 박 교수님,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보자께서 사건 반장에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셨어요. 도대체 왜? 네, 이런 일을 이제 해결한 상황을 SNS로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 막 악플들이 달리는 거예요. 왜요? 이거 누가 봐도 자작극이다. 그리고 뭐 이거 관심 끌어보겠다고 옷 바꿔 입고 혼자 하는 행동이다. 막 이런 악플이 달리고요. 그게 아니고 훔친 사람하고 돌려주러 온 사람이 달라서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믿지 않고서요. 기회 드렸는데 실망이다라는 답글도 달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 사장님이 계신 뷰티샵 이름을 대면서 이 뷰티샵에서 SNS를 통해서 당신 사무실을 저격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하신 사장님께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이건 있었던 일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다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히셨고요. 이런 몰상식할 사람들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관련도 없는 사무실까지 다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무료 나눔이라도 하나만 들고 가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예, 순천, 창원, 택시비 먹튀. 이건 그냥 보셔야 됩니다. 만나보시죠. 이쪽이요? 저 눌러드릴게요. 은행 말 안 해도 돼요? 아, 네. 네, 34,595원 보내줄게요. 제가 지금 손이 문제인데 전화 알려드려도 될까요? 손이 정지라고요? 네, 지금 보내는 게 너무 느려서 직관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 알려드릴게요. 직관으로 바로 보내줄 수 있어요. 뛰었으면 나 완전 혁고생인데. 네, 번호도 보세요. 네, 지금 전화는 지금 데이터가 많이 나가요. 제가 핫스팟 잡아드릴까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아파트 이름 말해줄 수 있거든요. 아파트인데 직관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어요. 믿고 보내드릴게요. 그럼 나 복잡한데.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네. 자, 5분, 50분, 5시간. 5일이 지나도록 지금. 믿고 보내줬습니다. 28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 무려 전라남도 순천에서 경상남도 창원까지 이 할증도 붙죠. 2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다 여성이 얘기했다 그러고 뭐 기사님은 토탈 16만 4,5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하길래 근데 휴대전화가 정지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데이터 못 쓰니까 근데 이제 하나 실수 아닌 실수한 게 번호를 알려준 겁니다. 번호 그대로고 아마 기사님이 전화를 해봤겠죠. 예. 그래서 먹튀를 하긴 했지만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썼다고 얘기를 문자를 보내니까 보낼게요라고 또 보냈다라고 답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안 보냈대요. 아이고. 다시 연락을 하니까 다른 계좌로 보냈다라고. 저는 뭐 실수보다는 좀 고의적인 측면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저 전반적 상황 봤을 때는. 저 돈 보냈는데. 네, 안 보냈어요. 계속 안 보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오늘 오후 2시까지도 지금 입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26만 4,500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실제로 계속 하는 얘기지만 지금 바로 저 여성 얼굴이 공개되면 바로 내지요. 아마 더 낼 겁니다. 미안해요 하면서 며칠 상간 이자까지 낼 정도인데 문제는 그게 안 되고 경찰에서도 늦게 처리하고 만약에 끝까지 안 주면 민사소송 진행해야 되는데 소송 진행하면 16만 원 받자고 변호사 비용하고 등등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충격적입니다. CCTV 봤다가 엄마야! 자, 늦은 새벽 CCTV에 잡힌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두 손 꼭 잡고 오는 남녀 커플. 자, 갑자기 발길을 돌리지. 지훈 오빠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하더니 그때부터 자, 저 여성분 잘 보세요. 남자 머리를 그냥 확 잡고 허리춤을 팍 하더니 그때부터 폭풍 입맞춤. 애들은 가라. 그깟 열대야가 우리의 사랑을 막을 쏘냐. 자, 담벼락에 기댄 채 남녀 상렬지사 장렬. 바로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길냥이 한 마리.
화들짝 놀라면서 놀랐어 지금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주랭랑을 치고 있습니다. 자 저걸 들고 자 여길 알고 봤더니 여긴 남의 집 대문 앞. 그들은 과연 전날 밤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박 교수님 역시 네. 젊음은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날 새벽 3시간 넘은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저 영상에서 문을 열고 나온 자매인데요. 저기가 바로 연립주택 바로 대문 앞이었대요. 근데 제보자는 이제 너무 덥기도 하고 잠도 오지 않아서 창문 다 열어놓고 누워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소리도 들리고 막 이렇게 불편한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좀 불편해서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 내쫓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하는 척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저렇게 화들짝 하고 이제 도망간 건데 이 제보자께서는 동네에 술집이 많아서 취객도 많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또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또 애정을 또 주고받는 거를 보는 건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잤다라고 하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예. 저 진짜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네. 짧게 해주세요. 저분들 집으로 갔을까요? 안 갈 것 같아요. 가기 좀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근데 범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무슨 범죄야, 저게? 범죄는 아닙니다. 범죄 아니야.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해서 공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키스를 좀 폭풍 키스라 그러죠. 그걸 지금 한 상황인데 본인들은 그 장소라든지 시간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고양이 비롯해서 사람도 보고 있었고요. 연립주택이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아내가 제모를 하랍니다. 자, 진짜 카톡으로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털 때문에 아내와 매일 다투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인 남편과 아내는 1살 된 아이를 둔 6년차 부부로 사이가 좋습니다.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면서 곧 둘째 출산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항상 부부가 다투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채모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머리카락을 제외한 온몸의 채모가 단 한 가닥도 없도록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남편은 그냥 팔다리, 겨드랑이, 온몸에 채모가 있는 일반적인 상태인데요. 아내가 집에 이 채모가 떨어져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남편은 집에서 속옷을 안 입고 잠옷만 입고 지내는 편인데 바닥에 남편의 채모가 떨어져 있으면 아내가 바퀴벌레 다리 떨어진 것 같다, 징그럽다 이렇게 질색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속옷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서 집에서만큼은 그런 구속 없이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잠옷 안에 속옷을 입고 다녀라라는 잔소리부터 시작해서요. 요즘 남자들도 제모를 많이 한다, 털 밀어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문제로 다투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는 너무 지겹고 또 짜증이 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속옷 입어라, 제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말에 따라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진짜 너무 싫어. 내가 사람이랑 사는 거야. 유인원이랑 사는 거야.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바닥 밀면 절반이 다 오빠 털이야. 오빠는 머리부터 다 완전 곱슬이잖아. 사방팔방 곱슬털 떨어져 있으면 나 얼마나 불쾌한지 알아? 오빠, 그러지 말고 주말에 나랑 다 밀러 가자. 응? 요즘 남자들도 브라질리언 왁싱 한대. 동그라미. 와우, 이 구도 정말 좋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혼자 들었어요. 자, 다음 사연자 남편이에요. 유인원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여보세요, 백다혜 씨. 화장실 배수구 맨날 막혀서 뚫어뻥 쓰게 만드는 게 누군데 이래 진짜. 왜 애꿎은 내 털만 뭐라고 하냐고. 그리고 자기 말이야. 친구들한테 이 얘기 똑같이 해봐. 호강 날라리 났다고 욕먹어요. 내 나이 남자들한테 털 한 가닥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풍성한 남자랑 사는 거 복인 줄 알아, X.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일단 결혼을 해서 배우자랑 사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간섭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간섭을 받게 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아내가 조금 애정이 식은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오빠 정말 이게 그 털이 풍성한 것이 정말 멋있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털털하게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남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그 팁을 드리면 예. 속옷은 입고 다니세요. 맞아요. 예, 속옷은 입고 다니고 왜냐하면 그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털을 밀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치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털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남편은 속옷을 입고 다니고 아내는 털 밀으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하지 마세요. 혹시 자기 친정집이 왁싱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물론 저는 양쪽이 다 이해가 돼요. 아내가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내 집을 깔끔하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싫을 수도 있는데 남편도 사실 집에서는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것인데 자연스러운 그런 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면 남편도 집에 가는 것이 좀 싫어지고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해지고 이러다 보면 가정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오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속옷은 입어라. 그리고 청소기도 남편이 자주 돌려라. 네, 그 정도는 남편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양쪽이 다 생각이 들고 불편을 할 때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데 사실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한테 가서 왁싱을 하고 털을 밀어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 못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저분한 것이 싫을 수는 있는데 남편한테 왁싱까지 다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한 부탁이다, 요구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말씀 주시기 전에 이 제보하신 남편분께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팬이래요. 그래서 박 변호사님이 털 밀어라 하면 미신답니다. 밀지 마세요. 저도 지금 사실 그런 상황, 털이 좀 많아요, 제가. 예, 말씀 털이 많은 편이긴 한데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아내분이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털을 흘릴 수도 있고 털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털 빠졌다고 네 털 밀어라고 하는 거 뭐 만약에 내가 이제 그 판단을 해가지고 남편분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강요하고 강제하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남편분이 자꾸 저런 하니까 털 본인이 좀 닦으세요. 깎지 말고 털을 본인이 청소하시라고. 네,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딱딱딱 치면 돼요. 그러고 옷 입고 다니고 털 빠진 옷을 왜 벗고 다닙니까? 입고 다니세요. 좋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근데 제가 지금 채팅창을 봤는데 이 스튜디오 의견과 채팅창의 분위기는 달라요.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왜 저는 또? 세 분의 의견을 봤거든요. 이게 X인데 제가 어떤 의미에서 동그라미 했냐면 속옷은 입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저는 방송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어제부터 왜 그러셔 진짜. 세 분 의견과 같습니다. 저도 속옷은 입어야 되는데 아내분도 이렇게 제모를 강요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잖아. 자, 아무튼 가족 여러분들도 속옷은 입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현희성님, 속옷을 입으시거나 제모를 하시거나 둘 중 하나는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박혜영님, 속옷은 입으셔야죠라고 하셨고요. 권동원님은 남자분이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견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군요.